만든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매가 표점도 유리하기도 했고 전부터, 그리고 화작이 이번에 컷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서 그래도 엄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엄매를 하기도 했고 2학년 때 엄매를 접해봤다면 3학년 때는 엄매를 선택하는 거를 완전히 추천을 해요. 왜냐면 화작은 엄매를 하다가 정말 3학년 때 안 맞아서 돌리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정말 저는 암기가 너무 싫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엄매를 너무 추천하는 게, 사실 이번 수능에서도 화작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저는 안전한 쪽으로 엄매가 나은 것 같습니다. 화작은 1컷이 95, 96에 가까이 형성이 돼서 너무 1등급을 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반면에 엄매는 물론 근소한 차이였지만 그나마 1컷도 낮았고 그리고 표점도 더 높았고,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엄매를 선택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급해지고 좀 불안한 친구들 막 하루에 10시간 넘게 막 공부하거든요. 그러고도 점수가 잘 안 오르면은 좀 슬럼프가 오기는 하죠, 모의고사 등급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많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거는 수능밖에 없는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수능 때는 과연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고,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었는데 슬럼프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어서 처음 선택했던 게 양치기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많이 볼 때면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3, 40지문씩 볼 때도 있었고, 정말 이러다가 국어가 너무 싫겠다 할 정도로 국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지문이 읽히는 경지까지는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를 약간 좀 내려놓고 논술로 가기도 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또 뭐 성적도 괜찮게 나왔었기 때문에 슬럼프라는 거는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문을 한 번에 이해하게끔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다시 지문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려고 읽다 보면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 안에도 사실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무시하고 내려가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줘가면서 읽으면 더 내용이 잘 기억나는 것도 사실이고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재별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문과고 문과에서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뭐 경제 지문, 법 지문, 인문 지문, 철학 지문은 굉장히 쉬웠는데 과학 지문이랑 기술 지문이 그렇게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고, 제가 비문학을 잘하는 편인데도 가끔은 읽히지도 않는다 수준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제재별로 접근 방식을 나눠서 과학 지문은 중간중간에 선지를 꼭 한 번씩 봐주면서 날릴 수 있는 건 날리자라는 식으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했는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푸는 순서를 자기만의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풀고 엄매 풀고 문학 풀고 비문학을 풀었는데 자기만의 패턴을 미리 잡아두고 그걸 계속 연습하다가 시험 날에는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그대로 하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은 이게 제가 되게 후회하는 건데, 늦어도 6월에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문학 작품들을 거의 전부 다 익혀놓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시나 뭐 고전 시가 중에서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근데 거기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사실 그 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문학이기 때문에 비문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학 공부할 때는 고1 때부터 들었던 게 이제 아는 게 힘이다. 최대한 문학을 그냥 많이 접해봐라. 근데 사실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봤던 문학 작품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많이 보다 보면 비슷한 작품들은 새로운 작품일지라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예측이 가능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속도도 올라가고 문제 풀 때도 지문에 대한 해석도가 올라가니까 더 잘 풀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문학이
되게 잘 아는 작품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해보면서 아,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구나 라는 그런 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클리닉을 할 수가 있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근데 그때 실력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국어학원과 비교해보면 김미영 국어학원에서는 그게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1대1로 봐주시는 게 저는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전에 있던 국어학원에서는 1대1이라고 해봤자 뭐 숙제 검사? 그 정도만 1대1로 봐주셨었는데 김미영에 와서는 모의고사 오답도 하나하나 다 1대1로 진행해 주시고 꼭 모의고사 클리닉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고민이나 상담 같은 것도 다 1대1로 선생님들이 봐주셨어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인 것 같아요. 독서도 준비해야 되고 문학도 준비해야 되고 업무도 준비해야 되고 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 학원에 들어오기 전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었던 게 사실 그 전에 다녔던 학원보다 선생님께서 많이 챙겨주신다는 게 눈에 많이 보이고 사실 저희 학원만큼 학생들의 얼굴이랑 이름 다 외워주시고 이런 학원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려고 하는 게 다 학생들 눈에도 보여서 고3 입장에서도 많이 감동이었거든요. 김미영 국어학원에서 이렇게 제일 좋았던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개인에 대한 이런 케어가 이제 몸소 느껴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클리닉 하나를 풀고 나서도 그냥 이 문제 틀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평소에 이게 약한데 오늘은 여기서 틀렸네?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셔서 사소한 요소들까지 파악이 굉장히 잘 됐고 학생에 맞춰서 좀 자료도 준비하시고 좀 설명도 맞춰서 해주시는 부분이 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꼼꼼함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엔 내신 대비를 하러 왔었던 입장에서 기출 분석부터 문제 내신 선생님 스타일이나 시험 범위에 포함된 지문들에 대한 분석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꼼꼼함이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당연히 이제 학생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꼼꼼히 준비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되게 부족했었는데 남주쌤이 저한테 저는 충분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수능까지. 제일 좋은 거는 되게 진지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거든요. 국어 성적이나 아니면 진짜 그냥 입시에 대한 고민 있을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진짜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학원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공부하시다가 이 영상 찾아보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꼭 좋은 성적 뭐 수시로든 정시로든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3 화이팅!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고3 분들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목표가 있으신 분이라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냥 자기를 믿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계획했던 것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변수가 생겨서 그게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실패했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수능까지도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뻔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을 많이 못 봤다고 생각을 했고 수능도 예상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정말 집 가는 길에 맨날 시대인재 제종 나무 위키나 읽고 있을 정도로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아무리 나한테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현실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에 연연하면서 평생을 망쳤다라고 후회하면서 생각하시지만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에겐 솟아난 구멍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여기저기 나의 기회를, 또 다른 나만의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고3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정말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제 딱 한 8개월 남았을 텐데 저는 고3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자기 객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좌절한다거나, 물론 좌절이 되죠. 그러면 그 기간을 짧게 가지고 이 시험을 봤을 때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 성향이 강해서 응원이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주변 친구들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9월, 10월쯤 되면 오래 공부하다가 지친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쯤에 조금 뭔가 여유로워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에게 떳떳할 만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